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한민국 1등 로보 어드바이저 카운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원래 부자들의 전유물인 그런 자산관리 서비스를 대중들한테 인공지능이 쉽고 투명하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로봇하고 어드바이저의 어떤 합성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이 투자 그리고 내 자산 관리를 해준다는 건데 네, 그 뭐 정확하게 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작동이 되는 건지. 일단 인공지능이 투자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내일 주식 찍어준다라는 기대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로보 어드바이저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내일 급등주 찍어주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걸 알면 은행에 돈 빌려서 저희가 투자해야겠죠. 그런 개념보다는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수익을 지켜내고 시장 위기 상황에 대응해 나가면서 꾸준한 성과를 장기로 내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이거든요. 지키는 투자, 그리고 한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 자산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아주 고도화된 금융 전문가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으면서 사실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고객들한테 수수료를 1원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왜 금융에서 다양한 상품들은 고객은 돈을 잃는데 왜 회사는 돈을 벌지? 약간 그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파운트는 장기로 투자하면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일정 기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근데 그러한 좀 자신감 바탕하에 고객이 수익을 얻지 않으면 파운트도 단 한 푼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념 하에 저희는 그 비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부분은 수익률인데 네. 몇 프로 정도나 나오나요? 연간? 저희가 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40%, 50%씩 수익이 나진 않지만 전체 고객, 모든 고객들을 평균했을 때 저희 고객이 작년 기준은 8.7% 정도입니다. 작년에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이 3%대였어요. 거기에 비하면 5% 이상 사실 아웃퍼포밍을 했고요. 올해도 사실 코로나를 감안해도 펀드 가입 고객의 99%가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평균 수익률도 6%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향하는 꾸준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라는 약속을 매년 지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8%라는 수익률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요즘에 예금금리 0%대고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8% 수익을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좀 달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거의 꾸준한 성과를 장기적으로는 가져올 수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이고요. 저희가 사실 급락하는 장에서 인버스를 사서 막 플러스를 내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대신 방어를 해내는 거죠.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지금 시장의 성장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론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 산업이 벌써 이제 500조 원, 600조 원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자산들의 60%가 401k라는 연금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자입니다. 사실 사람은 그 해에 잘하는 매니저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증권가에서 유명하신 분이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전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같은 종목을 두고 절반의 고객에게는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절반의 고객에게는 내린다고 얘기를 하면 절반은 사실 맞으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5번을 거쳐서 5번 연속 다 맞춘 사람은 거의 이게 광신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사실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급등주를 찍고 투자를 잘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에 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는 연금 자산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후 대비를 파운트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 비전이고 또 미션이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실제로 로보 어드바이저에 어느 정도나 저는 자산을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전 재산을 그냥 투자하고 있어요. 이제 회사가 제 재산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 재산의 전 재산이 전 파운트에 맡기고 있고 심지어 제 퇴직연금도 파운트로 운영하고 있고요. 제 개인연금도 파운트가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 직원들도 그래요. 직원의 상당수가 저는 3분의 2 이상이 저희 파운트에 투자를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투자금이 작은 액수가 아니라 어떤 분은 월급의 60%를 넣으시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돈 벌었어를 이제 직원분들이 아름아름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파운트에 물론 신념과 비전을 갖고 입사도 하셨지만 처음에 주저하던 분들도 이제 계속 거의 이제 저축하듯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파운트에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제 권하는 게 언제가 마켓 타이밍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언제가 저점이냐. 네. 이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에는 그런 타이밍이 없다.
그냥 매년 월급날이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본인이 넣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을 넣으시면 5년, 10년도 아닙니다. 한 2, 3년만 투자하셔도 못해도 적금 이상의 그러니까 은행 대비 3, 4%의 수익은 확실하게 꾸준히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전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날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하면 월급날이 아닌 날하고 월급날 이 변동폭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건가요? 그쵸. 이 변동성 자체를 최소화로 컨트롤 해내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기술이고요. 그러면 좀 지수 하나 사면 좋지 않겠어? 뭐 지수 상품들 변동성이 낮잖아요. 근데 2008년에 S&P 500 지수가 60%가 빠졌고요. 이번 코로나 때 38%가 빠졌습니다. 10억을 투자하셨으면요. 6억이 날라가거나 4억이 날라가거나 개인은 버틸 수가 없어요. 최대한 이제 그 조합을 만들어서 현실폭을 줄입니다. 코로나 때 공격형들은 뭐 많이 빠진 분은 약간 10% 초반대, 적게 빠진 분은 5% 이내로 대부분 방어를 해드렸어요. 국가 단위의 지수들, 안정화된 지수들마저도 40% 가까이 손실을 만든 상황에서도 파운드는 걸 지켜내고 또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기술의 핵심입니다. 투자를 하게 될 때 주로 어디에 배분이 되는 건지. 주로 선진국 지수형 상품들에 많은 포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의 지수 상품들이 믹스가 되고 여기에 듀레이션별로 채권들 그리고 때로는 적정 수준의 노출로 대체 투자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연령층들이 좀 로보어드바이저를 지금 좀 많이 가장 많이 사실 있나요? 접근한 분들은 그 20, 30대 고객들이 제일 많아요. 특히 30대 같은 경우가 재테크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면서 바쁘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직접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서 이제 주식도 공부하고 회사도 공부하시는 분들 액티브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가 무조건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액티브 투자의 영역은 존재하니까요. 사실 그런 공부를 늘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막 금융 전문가일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 GDP는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희는 가져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퇴근하면 쉬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노는 상황에서 돈은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의 이제 메시지 중에서 인베스트 앤 릴렉스거든요. 투자하시고 본인은 마음 편히 가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그렇게 장이 엄청나게 폭락했잖아요. 네.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진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는 심지어 그때 막 이게 뭐 얼만큼 빠졌나도 전 당일에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자본시장을 믿어요. 멸망하지 않는 이상 결국 자본시장은 이거 극복해낸다.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확고한 좀 믿음이 있고 거기를 바탕으로 한 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기업들도 사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 좀 투자자들이 고를 때 좀 어떤 거를 좀 염두를 하면서 고르는 게 좀 고객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검증하기는 어려우니 사실 저희 파운트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많은 검증을 받았거든요. 솔루션과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운용되는 자산이 이제 2조를 돌파했고 은행들이나 그런 금융사들이 사실 저희를 긴 기간을 검증했습니다. 어떤 곳은 1년 반 동안 검증한 데도 있고요. 짧게는 보통 한 10개월씩은 지금 테스트를 막 해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B2B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혹독한 검증을 끝낸 저희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보어드바이저 회사들에서 아직은 의구심이 드신다면 그런 금융기관들의 채찍을 맞으면서 성장한 회사들을 일단 선택을 하시면 아마 크게 후회하시는 일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짐 로저스 네네. 이야기 좀 안 할 수 없는데 네. 짐 로저스한테서 투자를 어쨌든 유치 받으신 거잖아요. 네, 네. 궁금할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유치받게 된 건지. 최초 엔젤 투자자이자 또 공식 고문이세요. 개인적인 사실 인연 때문이었어요. 제가 모터사이클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했어요. 독도 알리기 활동을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짐 로저스의 친구분을 뉴욕에서 만났어요. 왜냐면 저희가 떠들썩하게 막 행사를 하니까 내 친구도 이제 세계 일주 했는데 해서 짐 로저스라는 거죠. 내가 여행을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모토가 된 한 명이 책 개발하고 한 명이 짐 로저스다. 난 그 사람의 책을 읽고 너무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약속이 잡히고 원래 밥만 먹고 가시는 거였는데 저희가 하도 불쌍하니까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얘는 너희 세계 일주 여행을 한다고 하는 애들이 이것도 준비 안 했니? 이것도 준비 안 했니? 이러더니 이제 다음 술자리 또 술 사주시고 새벽까지 이제 걱정하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움 주다 보니까 인연이 좀 쌓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제 그 인연을 이어가다가 제가 이제 창업을 결심하게 됐을 때 인공지능 투자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냐라고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인공지능 투자가 있으면
네 돈으로 네가 운영해야지 그걸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 라고 하시는 게 핵심 질문이었고 저는 우리가 만들려는 거는 당신이 늘 말하는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비싼 비용이나 혹은 맞아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너무 없다. 특히 대중들에게는 우리의 사명은 자산관리 대중화다. 공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거라면 맞는 말대라고 하시더니 근데 본인은 비상장 주식은 안 산다는 거예요. 투자 안 한다 하더니 싱가포르 돌아와서 이틀 만에 마음을 바꾸시고 투자하겠다. 그러면 처음으로 비상장에 투자를 한 그런 거예요? 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식 고문 맡아주시고 처음에는 잔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재무 자료에 비판도 많이 해주시고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을 하세요? 보통? 이런 쓰레기 자료를 나한테 보내면 어떡하냐.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렇게 네, 해주시니까. 되게 짧으세요, 네. 네, 한줄한줄. 네. 그 마지막으로 관심 혹은 뭐 아직 접하지 않았는데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첫 번째는 저는 30대 분들은 꼭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은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고요. 저희 은퇴 시기는 똑같아요. 은행의 금리는 제로 금리가 됐고요. 부동산은 사실 살 수도 없게 만들어져 버린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마저도 불확실성도 너무 커졌고요. 세금도 너무 올라버리는 상황들이고 돈이 놀게 하면요. 단지 자기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노후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노인 파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인이 되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저희 30대 37%라고요. 40%에 육박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국민연금이 자원이 고갈될까봐 다들 걱정하는 상황들에서 이제 나라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꾸준하게 돈이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긴 호흡을 바탕으로 투자하라. 그리고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자산에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도 국내가 아닌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셔라 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고요. 예금 적금은 좀 아쉽고 투자는 무서운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파운트에 오시면 저희가 정말 잘 케어해 드릴게요. 저희는 단지 투자만이 아니라 그 금융 교육, 그다음 강의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고객들과 손잡고 저희 미션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자거든요. 저희와 함께 긴 기간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